안녕하세요. 박선아입니다. 사이로 17시간 특별 생방송 4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특별 생방송은 밤 12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4부에선 박완필 파트너 그리고 이효근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효근 파트너가 진행하고요. 오후 1시 김우신 파트너, 3시 신현식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 5시 박윤진 파트너가 진행합니다. 저녁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 박찬홍 파트너와 신학수 파트너, 8시 한동훈 파트너가 진행하고요. 9시 박완필 파트너가 진행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와우넷 홈페이지와 와우넷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로 특별 생방송 4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이로 특집 생방송 4부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망 종목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 박완필, 이효근 두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잖아요. 소중한 한 표씩은 좀 행사를 하고 오신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새벽같이 하고 왔죠. 새벽같이 하고 나서 또 특집 생방송을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마음 같다면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한 분 한 분씩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완필 파트너님 어떻게 지금 시장 보고 계세요? 어제 이제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상황을 보면은 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수출이 잘 됐겠나 싶은데 그러나 이제 한번 먼저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세를 이제 잡은 이 중국에서 그동안에 IT 쪽에 이연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또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쪽이 이제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나 이런 쪽에 수출이 비교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하락할 거로 봤는데 뭐 3, 4%대밖에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니까 중국은 어차피 이제 세계 공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공포에 대한 어떤 실물 경제의 타격을 너무 심대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뭐 현금을 역사적으로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49%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50%까지 현금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을 많이 준비했다는 건 이제 급락을 다 준비를 해놓은 건데 오히려 연준이라든가 이제 뭐 미국의 재무부 이런 쪽에서 막대한 부양책을 내면서 시장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의 흐름에 상당히 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실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정부가 또 지금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실적 시즌이라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 실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돈을 갖다가 그냥 줍니다. 망하지 말고 먹고 살아라는 거죠. 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우리가 뭐 기업의 밸류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보다도 여기서 이 어려운 계곡을 잘 지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교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너무 실적이나 이런 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장은 철저하게 유동성 장세여서 기업이나 국민이 이 타격을 입는 것을 정부가 보완을 해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유동성이 결국은 이 유동성 장세가 주식시장의 랠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소득을 취해라라는 어떤 이연 수요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연 소득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낙폭 과대주로 한번 갔다가 또 내지는 또 실적주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저울질하면서 가준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변동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은 상당히 좋은 우리한테는 좋은 장을 형성을 해준다. 이 유동성 장은 이번과 같은 장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너무 마음에
현금 보유 또 너무 또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조금은 좀 중화시켜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이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뭐 긍정적인 흐름은 비슷하게 좀 보실 것 같은데 이호근 파트너는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예. 앞에서 너무 이제 자세히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국이 수많은 이제 하락장을 많이 경험을 해 왔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미 이제 연준은 거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인 지금 많은 그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전체적인 이러한 악재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더 반응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상승장의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또 이제 시장에서 그 변동성이 좀 컸던 빅스 지수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반등의 폭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유동성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생긴 이 유동성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활의 변화 이러한 환경들의 변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의 새롭게 재편되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크게 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어떤 변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조금 보신다면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본다면 의외로 지금 코스닥에 좀 큰 장이 오지 않을까. 하여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힘든 시장을 좀 보내면서 방금 두 분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심리가 좀 안정되면서 V자 반등 형식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을 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보다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사두니까 좀 수익이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생길지 모르거든요. 두 분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대처를 좀 하셨는지 그런 전략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박한필 파트너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1차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는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손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많은 메이저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기관 외국인 이렇게 실적의 어떤 또 잠재력, R&D 능력이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된 종목 중심으로 하락을 좀 막아내는 전략.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키는 전략을 많이 이제 구사를 해서 하락을 이제 크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가 뭐 20, 30% 하락했어도 거의 뭐 하락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종목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이제 오히려 급락을 하고 나니까 올라올 때는 그렇게 낙폭이 없는 종목은 또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정리를 해서 또 낙폭이 깊은 쪽에서 올라오는 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낙폭 과대주와 또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를 나눠 본다면 저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라든가 또 내지는 집에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환경하의 수혜 흐름들 이런 쪽. 근데 또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먼저 한번 겪고 나서 상당히 그래도 이 공장이 가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소비가 조금 위축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것이 공포스럽지는 않은 이런 좀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원래 이제 공장 지역이고 전 세계 공장과 같은 지역인데 미국이나 지금 유럽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의 대응을 모범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소비자나 또 많은 사업가들이
직접 TV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이 기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그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공략이 이제 어떤 낙폭과대냐 방어주냐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거 우리나라의 어떤 이번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매력 내지는 강점 이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면 그 이 시장의 유동성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시너지가 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략을 한번 이제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호근 파트너 같은 네. 경우에도 전략 부분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뭐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시지만 좀 잘 세우시잖아요. 네. 이번에 전략 부분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앞으로요? 아니면 그동안? 네, 뭐 그동안 세우셨던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네. 방금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앞으로의 전략 부분도 솔직히 좀 네. 중요하니까 어떻게 좀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번에 그 어느 정도 좀 그 하락이 좀 급격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만들긴 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그다음에 어쨌든 요 국면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또 다 시장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장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클 때는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그 종목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좀 우량한 종목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 펀더멘탈이 앞으로 결국 이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치가 있거든요. 암만 그 주식이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가치에 그 밑으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대응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바닥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크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 IT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대응을 하지만 IT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이 종목들이 간다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 대응을 좀 하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지금 현재 재편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국면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업종들을 지금부터는 계속 그 공략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종목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뭐 힌트를 약간씩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필 파트너님, 어떻게 보면 네. 힌트를 약간 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종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약간씩 변화되고 있다. 예. 물론 많은 분들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신 건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그 코로나의 환경 하에서 가장 먼저 겪었기 때문에 이제 네. 좋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장이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수급은 사실 뭐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갔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요즘에 보고 계십니다. 순환매가 돌면은 뭐 제약 바이오나 뭐 IT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 움직이는 힘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나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어떤 공격적인 매매 패턴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들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잔잔하게 봐야 될 섹터.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나 이번에 타격이 적을 것 같은 섹터를 선정을 하면 낙폭과대 흐름에서는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아도 변동성이 크지 않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네.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다, 지수가 올랐다, 대형주가 좀 부담된다 이런 싶으면은 또 테마주로 들어가서 또 테마주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좀 단단한 거, 하나는 좀 액티브한 거 이렇게 이제 오가면서 매매를 해준다 그러면 순환매의 어떤 역동성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TV의 방송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은 그 시장의 타격이 좀 적고 또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접근하는 측면에서 종목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장을 보고 어제도 봤는데 네네. 미국이 뭐 사실 아직 코로나 환자 수도 확진자도 굉장히 많고 뭐 경제를 바로 재개한다고 하지만 언제쯤 재개될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도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사실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IT 쪽도 있지만은 이제 온라인 어떤 이제 전자 상거래 또 이제 뭐 이런 헬스케어까지도 이제 직배를 하면서 이 사실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어떤 소비자들이 못 움직이는 환경 하에서 직접 배송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그 클라우드 컴퓨팅과 이런 모든 것들이 현 상황을 준비한 것 같은 아주 짜임새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원래 이제 아마존은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데도 7만 5천 명을 신규로 고용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죠. 기분 좋죠. 예. 7만 5천 명을 고용했다는 것은 일감이 밀려나서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쓰면 좀 일이 밀려 들어와서 아주 미어 터질 정도로 수요가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상황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국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거래를 안 하던 전자상거래를 안 하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하게 되고 또 택배를 이용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구매 패턴이 IT 환경이나 4차 산업으로 스스로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어떤 동기를 부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존이 올라간 이유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업종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오늘 제시드린 네이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야후재팬하고 합병하면서 일단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또 비용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사주도 이제 좀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주가가 한 15만 원, 14만 원대 내려오고 나서 이제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 전 국면에서는 카카오가 훨씬 더 강했어요. 네네. 카카오는 이제 뭐 카카오페이다 뭐 또 카카오뱅크다 해서 네이버는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비용 관리 측면이나 실적이 바로 나오진 않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충분히 조정을 겪고 나서는 네이버가 지금 웹툰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수요도 많고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전자 상거래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물류와 그다음에 이제 상거래까지 결합시켜서 이 수익 모델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그 네이버가 이제까지 이제 눌림 보고 상당히 좋은 조정의 손바뀜이었다고 보고 이제부터 좀 적극적인 접근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차피 야후재팬과 일본의 라인이 이제 결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이제 좀 여기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강한 4차 산업 이 부분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어제도 보니까 쿠팡에서 실적 내놨는데 7조 원입니다. 작년도의 매출이 재작년도의 매출이 4조 원대였는데 7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영업 손실도 1조 1,000억이었는데 7,200억까지 어쨌든 4천억 줄었다는 네. 이쪽 산업은 지금 코로나 환경 하에서 일시적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저들 소비자들의 이제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유저들이 온라인이나 전자 상거래 쪽으로 매매의 패턴 자체를 바꿔 나갈 거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에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이쪽 산업은 어떻게 보면 뭐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이런 질병이지만 우리가 IT 혁명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아마존의 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네이버에도 적용시켜서 지금은 한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네이버는 제시하고자 하는 가격은 이제 16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장이 좀 올랐던데 16만 원대에서 이제 좀 적절하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한 15만 원,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 종목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종목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또 하나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또 이제 네 부분을 또 잡았는데 그러나 또 문화적인 그 컨텐츠의 코리아의 파워가 좀 더 이제 널리 확장될 만한 국면에서 코로나가 등장을 해서 좀 상당히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나 콘텐츠로서는 아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나라가 잘 대응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좀 지면을 보니까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이번에 코로나의 모범적인 대응을 문화적인 어떤 에너지가 한국에 충분히 그런 거 극복하려는 충분한 대응이 될 만한 힘이 있는 국가였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의 모범적 대응과 기생충이라는 이런 문화적 파워나 방탄소년단과 연결을 지어서 한국은 이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시민 의식이 뛰어난 국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저는 오늘 이제 제시를 드리고자 한 종목인데 그 넷플릭스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지분을 넘겨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유저들의 어떤 이런 이제 그 이번에 자가격리 또 내지는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시간대에서 뭐 여러 가지 봐도 결국은 이제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컨텐츠 수요가 갈수록 이제 분명히 그 기생충으로부터 시작된 관심도가 증폭된 부분이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류 컨텐츠를 그 동안에는 그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이렇게 눌러놨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중국의 상당히 유력한 이제 컨텐츠 구매 사이트에서 일본 거만 놨던 부분을 한국 거까지 이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최신 드라마나 영화는 아니지만 과거 거를 이제 좀 그동안에 팔로우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또 새로운 이제 생생한 지금 신작들도 아마 들어간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넷플릭스라는 하나의 큰 원군을 지분 참여를 통해서 받았고 또 한류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막혀 있었던 부분도 뚫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카데미상에 의한 어떤 이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인 이미지가 제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번에 또 블락딜이 있었습니다. 블락딜로 물량이 또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블락딜 이후에 오히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수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은 7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목표가는 이제 9만 원 정도로 좀 높게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 라인은 상당히 또 압축적으로 좀 짧게 좀 잡으셔서 맞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두 종목. 일단 우리가 생활 양식이 좀 변화가 되면서 관심 가지는 뭐 이 종목들도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라서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호근 파트너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히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네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던 결국 IT나 전기차 뭐 이런 쪽도 올라오기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불확실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여전히 코로나가 현재 상태가 진행이 되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 섹터 쪽을 일단은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골라봤는데요. 지금 앞에 박한필 대표님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종목이 또 많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쪽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로 급등을 하면서 미국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 관련 종목들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이쪽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쪽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넷플릭스가 갑자기 좋아진 이런 것보다도 이 코로나라는 하나의 이제 지형이 생기면서 이제 그 산업 지형이 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미국장이 올라올 때 보시면 그 이쪽 그 신산업 쪽, 그다음에 구산업 쪽하고 좀 많이 구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 앞으로 시장을 그 산업을 끌고 갈 신산업 쪽, 4차 산업 쪽은 여전히 이 코로나에 의해서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뭐 철강하고 뭐 이런 쪽에 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구도라면 우리가 시장에서 결국 이런 앞으로 결국 이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잘할 수 있는 종목 그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엔터테인먼트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그 이쪽 종목군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한한다 뭐 이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 방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이런 엔터 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세 종목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종목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니요, 먼저 편안하게 하세요. 자세하게 알려주신 게 좋죠. 예. 그러면 이제 먼저 앞에서 그 겹쳤던 종목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앞에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가장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같이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꼭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이 콘텐트리입니다. 제이 콘텐트리는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영상 그 사이트이죠. 뭐 유쿠라는데 이태원 클라스가 이제 게재가 되면서 지난번 한번 최근에 화제가 되면서 한번 주가가 올랐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그 중국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은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아직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없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이 일단 이제 드라마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이 콘텐트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극장 쪽은 그러니까 극장하고 지금 제이 콘텐트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죠. 하나가 공장이 있고 또 하나가 아니 공장이 아니라 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이 그 드라마 제작 쪽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장 쪽은 상당히 안 좋죠, 실적이. 반면에 드라마 쪽은 최근에 이제 그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이태원 클라스가 그 가장 높았을 때가 16.5% 나왔고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부부의 세계가 지금 평균 한 10% 정도 나오고 너무 있습니다.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서 지금 히트 상품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이 콘텐츠가 드라마가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좀 잡혔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드라마도 여전히 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이제 드라마라 몇 개가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서 좀 제이 콘텐츠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 쪽은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그 애니메이션 쪽은 이제 일본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 쪽은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지금 왕성한 이러한 이제 컨텐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 드라마의 어떤 발전과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이 콘텐츠리 특히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이제 그 굴곡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이제 더 이상 나쁜 게 나와도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만큼까지 이미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빠질지 않을 수 있을 만큼까지 지금 빠진 상태고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신인 데뷔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뱅이 이제 곧 컴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때문에 이제 모든 지금 콘서트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다면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그 방탄소년단 정도는 아니지만 빅뱅이라던가 블랙핑크라는 글로벌 돔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YG 엔터테인먼트 경우 역시 이번에 이제 그 시진핑이 방한하면서 한한령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한령 관련해서의 수혜주는 화장품에서 찾기보다는 화장품은 이미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나 이 그 음원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고 중국의 한한령 때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 파트너가 생각하는 한한령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엔터 관련해서 섹터에 좀 집중을 하시고 종목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특집 방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네, 4.15 17시간 특별 생방송 4부.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 보내주고 계십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는데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호근 파트너가 진행하고요. 오후 1시 김우신 파트너, 3시 신현식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 5시 박윤진 파트너가 진행합니다. 저녁 6시 김남기 파트너, 7시 박찬홍 파트너와 신학수 파트너, 8시 한동훈 파트너가 진행하고요. 9시는 박완필 파트너가 진행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와우넷 홈페이지와 와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유망 섹터와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박완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에 대한 변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었다라고 본다면, 자, 이번에 유망 섹터는 어느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 코로나 환경이다 보니까 네. 이제 물론 뭐 앞으로 많이 좀 좋아지겠지만은 그 집에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 쪽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아토피라든가 이런 쪽 사실은 뭐 그 좀 특화된 그러니까 이 장이 하락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포도 좀 높게 주고 좀 뭐 시가총액이 좀 높아도 그냥 성장성 보고 샀었는데 네네. 장이 이제 하락하니까 그 거래가 많이 안 되는 그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시장가로 많이 밑으로 쏟아냅니다. 그럼 뭐 가격이 이게 포가 얼마인지 또 이게 지금 장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제대로 뭐 가격을 쳐주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안 보고 그냥 차트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이나 뭐 이 수급만 보면서 그냥 가격을 이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른 업체랑은 분명히 좀 더 가점을 주고 프리미엄 줄 만한 기업인데 너무 후려쳤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기업.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아쉬웠던 시장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 쪽에서 이제 좀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해 나가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보기에는 사실 미국하고 유럽을 우리가 들어가서 뭐 마케팅이나 뭐 분석해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무섭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다소 조정이 오더라도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좀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단단한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자 오늘 이제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오팜입니다. 네오팜. 네오팜. 네. 원래 네오팜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그 대주주가 이제 넘어갔죠. 바뀌었고 일단 그 우리가 화장품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사실 화장품은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외출도 못하는 환경 하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옛날보다 화장품 안 쓸 거라는 거죠.
뭐 화장하고 나갈 일이 별로 많지 않고 예. 또 마스크를 끼니까 굳이 뭐 씻었는지 발랐는지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좀 구매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다행히 이제 조금씩 활동을 좀 늘려가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네오팜은 이제 그 아토피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외견에 드러나는 화장이 아니라 어떤 이제 아이 때부터 나이를 먹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체질적인 어떤 피부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해 주는 그런 특화된 상품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 이런 쪽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 매출이나 성장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게 꺾이다 보니까 코로나 환경에서 더 가속이 붙어가지고 얼마가 밸류가 적정한지도 모르고 계속 추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토피라든가 건강 보조식품은 기본적인 구매는 어느 정도 하단부가 단단하게 받쳐지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많은 화장품 회사와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인수자 쪽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인수를 했던 건데 지금 주가 흐름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그 거래량을 붙이면서 이런 어떤 그 프리미엄을 줄 만한 이 회사의 강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와 관련된 질환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이제 그런 아토팜. 그 다음에 건강 보조식품이 요즘에 이제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연세가 있고 한 분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는 면역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로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제 건강 보조식품도 이번에는 그 동안에 좀 실적이 부진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새롭게 좀 매출이 안정화되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쌍두마차를 생각하면 네오팜은 과거의 프리미엄으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이호곤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시진핑 주석도 온다, 뭐 또 뭐 한알령이 좀 풀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의 자국의 브랜드들이 좀 늘어나서 화장품보다는 이런 특화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번에 그 보건, 헬스케어, 의료 이쪽에서 전 세계의 신뢰를 많이 얻었습니다. 한국 거는 좀 깐깐하고 깨끗하고 뭔가 좀 믿을만한 이미지를 줬는데 특히 이런 아토피와 관련된 쪽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구매력이 구매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오팜 이번에 한번 좀 잘 노려서 매수해 보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밸류로 복귀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실적도 물론 이제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제가 좀 이렇게 딱 HTS로 하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아직 지금 안 됐고 HTS는 지금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출연하면 그렇게 하겠고 매수가는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한 4만 원 정도 제시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절은 28,000원. 상당히 짧게 잡으셨습니다. 변동성을 이제 우리는 조금 만약에 일시적으로 변동이 또 급속 확대되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고서 뭐 중간에 계속 우리가 뭐 손절 사인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붙어서 뭐 리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상황을 조금 좀 침착하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이제 제시를 좀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특화된 부분에서 네오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거리 부분에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종목 좀 알려주실 건가요? 이 종목도 이제 그 이번에 코로나 환경 전에 이미 이렇게 좀 그 제품의 구색을 좀 구조조정을 잘 하고 저는 이 기업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스낵류를 보면은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가지고 뜯어보면 확 줄고 양은 별로 없었거든요. 질소라든가 맞습니다. 가대포장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CEO를 영입하더니 그 CEO 분께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양을 늘리자. 좀 더. 그래서 이제 아실 겁니다. 초코파이도 양이 늘어나고 안에 들어가는 많은 그 스낵들이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그 소비자한테 뭔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벌써 중국이나 한국에서 반응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주가는 범상치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환경 하에서도 단단하게 이미 정배열을 짜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리온인데요.
사실 이제 이 코로나 환경은 안 먹고는 못 살고 그다음에 집에 있다 보니까 특히 요즘에 각 가정에 보면은 이제 남편분도 집에 있지, 자녀분도 집에 있지, 주부분들은 정말 완전 이건 짜증입니다. 네. 어떻게 이거 다 뭐 간식도 먹여야지, 새끼 다 먹여야지.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다 집에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저는 이렇게 제과업체 또 외부에서 이렇게 좀 많이 조달해서 먹여야 된다. 이 부인의 건강, 어머니의 건강 중요한데, 저 오리온의 이제 스낵류도 그래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구조조정하면서 매대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가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에 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각국 간에 이제 막 식량 때문에 식량이 또 막 수출이 안 되고 뭐 혹시 또 농업이 그런 어떤 농업에 이제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저렴한 인력들이 이제 막 곡창지대에 투입이 안 되니까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밀이라든가 옥수수나 뭐 쌀이나 이런 가격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음식료 업체들은 이미 이제 그런 거에 충분한 조달을 할 수 있는 장기 계약을 맺어서 구매가 되어 있고, 이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가격을 인상해서 이 제품가를 올릴 수 있는 정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코로나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전자 온라인 상거래 이런 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급되는 어떤 제품들, 특히 이제 필수적인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오리온은 이번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매수가를 11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 손절도 이번에 우리 좀 MC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짧게 11만 원, 11만 원.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15만 원.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목표는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좀 변동성 환경 하에서는 좀 타이트한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매수가랑 손절 라인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상황 자체가 안정적으로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번 체크를 못 해드린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은 좀 잘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혁은 대표님께는 일단 우리가 먹는 거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참 심오하긴 한데 먹기 위해서 사세요? 살기 위해서 먹으세요? 뭐 두 개 다죠, 뭐. 두 개 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음식력 좀 먹는 부분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자, 지금 순간에서 두 번째 섹터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먹는 걸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근데 이제 좀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쪽을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매매 차익을 해야 되니까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TV를 틀거나 그러면 뭐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종근당 홀딩스는 일단 종근당 바이오 지분을 한 37.2%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근당 건강 51%, 그다음에 이제 종근당이 한 23%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을 견인하는 가장 큰 효자 회사는 지금 종근당 바이오하고 종근당 건강. 종근당 건강은 지금 비상장 회사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트렌드가 과거에는 어떤 이제 피로 회복이나 뭐 이런 거에서 지금은 이제 건강이나 미용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이제 성장성이 큰 섹터가 프로바이오틱스 쪽인데, 가장 이제 성장률이 높게 가고 있죠. 근데 이 종근당 건강이 만들고 있는 나톡피라는 유산균이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 쪽에서 이 회사가 지금 압도적인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고,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 지금 시장의 성장과 같이 맥을 같이 가고 있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134억, 그래서 한 115%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차트 잠깐 볼까요? 시간이 좀 있나? 네네네. 네. 차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조금 이제 일단 이제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제 초기 국면인데 아마 이제 12만 5천 원까지는 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부터가 아마 시세가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은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기능성, 개별 인정형이라는 이제 원료 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의 원료 개발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나갔던 게 색싹보리, 작년에 그 식품이 나오면서 히트를 치면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닥터 그린 프로폴릭스라는 요거는 약간 이제 면역 쪽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잘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또 가세가 되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료 개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성장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차트 간단히 보면 그동안은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 국면에서 이제 막 바닥치고 돌아서는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시세가 좀 느리죠. 느리긴 한데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 세 번째 종목은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는 국내 1등의 간편 건강식 플랫폼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랭킹닷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몰라도 이제 가입자가 100만이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닭가슴살이라던가 이제 건강 뭐 도시락 뭐 이런 그러니까 헬스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이런 사람들 위주의 어떤 간편 건강식 쪽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결국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회사에 또 그밖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용품이라든가 이제 복충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건강 관련해서 간편식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플랫폼 1위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최근에 이제 오프보다는 온라인의 주문을 통한 이러한 이제 간편식들이 계속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차트는 지금 현재 보시면 단기 박스권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가 이 구간을 돌파할 겁니다. 왜? 회사가 성장하니까. 이런 점에서 단기간은 조금 버벅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혁은 파트너의 종목까지도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정말 조금은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 네. 오늘 이야기하신 유망 이제 섹터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랑 종목들을 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겹치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 네. 한 종목씩 나왔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최선호 우리가 좀 오늘 끝나고 나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최선호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 혹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종목 따로 있으셨는지요? 박한필 파트너님.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방송을 통해서 내는 종목과 네. 실전적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 하는 종목도 종목들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좀 길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대응이 조금 좀 미난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할 수 네.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무난하게 선별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장이 지금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송곳 같은 시세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분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액티브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은 이 유동성 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이 손에 이렇게 직접 쥐고서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 교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옆구리에다 끼고 달려야 되는 이제 이런 그 네. 종목들이죠. 이제 그런 유동성 국면에 맞는 종목들은 오늘 이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오늘 뭐 HTS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 실전적인 부분은 이제 직접 차트나 내용을 직접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종목은 방송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공개 무료 방송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호근 파트너도 네. 공개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제가 그 3시간이나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아마 끝나고 바로 이제 사무실 가게 되면 12시부터 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감사하다 그럴까? 하여튼 요즘 종목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가요? 뭐 그냥 일이 잘 되게 하니까 스스로에게. 뭐 저한테가 아니라 네. 그냥 뭐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죠. 네. 네. 자, 그 기분 연말까지 쭉 좀 이어가서 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수익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7시간 동안 이어지는 특집 생방송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호근, 박한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이로 17시간 특별 생방송 4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 와우넷 유튜브에서 와우넷 파트너들의 릴레이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현상 파트너,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이효근 파트너, 3시부터 5시까지 김동엽 파트너의 방송이 진행되고요.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박윤진 파트너, 6시부터 7시까지 김남기 파트너, 7시부터 8시까지 신학수 파트너, 8시부터 9시까지 한동훈 파트너의 방송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이로 특별 생방송 5부는 김우신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